요것도 우리 코인 이슈가 아마 경제방송보다 좀 빨리 상업용 부동산 제일 빨리 다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우리 코인 이슈가 아마 경제방송보다 좀 빨리 상업용 부동산 제일 빨리 다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좀 다뤄드렸는데 그때 한창 시장이 상승할 때. 자, 깊어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4천억 원 하던 건물이 800억 원의 급매물이 나왔다. 아, 근데 이거 4천억짜리가 800억이 나왔으면 싸 보이기는 싸 보이는데 800억이라는 돈이 진짜 사고 싶네요. 진짜 사고 싶네요. 800억. 800억이 있으면은 웃으면서 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웃지만. 근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지. 800억 있으면 또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있으면 또 1조 갖고 싶고, 또 1조 갖고 있으면 또 명예를 갖고 싶고, 그렇죠, 또. 신분을 갖고 싶고. 우리 뭐 신분제도는 아니지만. 자, 1억씩 800명이 모아서 살 수 없나? 있죠, 이용광님. 1억씩 800명 모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요 800억짜리 건물을 우리 투어님 오늘 좋은데 토큰화 시켜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토큰으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800억 원에 상당한 해당하는 건물에 10%. 그래서 임대 수익도 10%.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도 10%. 똑같이 부동산 코인화. 이해되셨죠? 요런 식으로. 자, 가겠습니다. 고금리, 임차인 부족 탓에 상업용 부동산 관련 불량 대출도 급증. 샌프란시스코의 빌딩 공실률이 30%. 코로나19 이전의 7배 수준. 지금 보시면 샌프란시스코가 범죄율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나요? 우리 스타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샌프란시스코의 범죄율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증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사무실 임차 수요가 감소를 했어. 임차 수요가 왜 감소를 했을까? 거지들이 너무 많아요. 노숙자가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율이 높다고. 거기서 이제 막 마리화나 하고 좀비처럼 막 걸어다니고 뭔가 좀 이렇게 퍼즐이 마약도 그렇고. 자, 사업이 안 되니 맞죠. 스타트업들이 지금 미친 듯이 도산을 하고 있어. 그러면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회사를 창설해서 알아보는 게 뭐예요? 사무실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스타트업들이 무너지면 회사까지도 당연히 빼야겠죠. 그러면 기업들이 무너지고 스타트업 시장이 줄어들고 하면서 사무실 임차 수요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 막 거지들이며 노숙자들은 마약 중독자들 너무 많아요. 범죄가 막 급증해요. 거기다 누가 차릴까? 차리기 싫겠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이후에 뭐가 그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런 진짜 글로벌 대재앙급 이런 병균이 우리한테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 좋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패턴이라던가 직장 환경이라던가 앞으로 요런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겠구나. 소비가 일어나겠구나.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메타버스, 그쵸. 재택근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새로운 직업들이 늘어나면서 원격근무도 생겼고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비싸게 월세를 주면서 위험부담 감수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이런 뭐랄까 기업들이 없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겠죠.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샌프란시스코 이 부분이 이쪽이 지금 공실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모든 지역들이 다 높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미국에 빽빽히 몰려있고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간다는 거. 미국의 전체적인 다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모든 상업용 부동산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게 뭐 상업용 부동산의 거의 70% 이상 대출을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이 해줬고,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이 중요한 게 미국인들 대출의 거의 70% 60%를 중소형 은행들이 해준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 담보 대출도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해준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 위험하다. 이런 것들 우리 코인 이슈 방송에서 다 배우셨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자, 지금 사무실이 이렇게 안 돼. 힘들어. 여기 건물에 다 공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어떻게 될까? 샌프란시스코는 주로 관광도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네요.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다 같이 안 되겠죠. 내가 여기 옆에다가 한인식당을 차렸어. 아니면 그냥 그 회사원들이 먹을 수 있는 IT 회사나 뭐 이런 그 기업들, 근로자들 점심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뭐 기사식당을 하나 차렸네. 근데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 기사식당도 안 되겠죠. 그리고 식당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IT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을 창출하는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을 닫기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권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다. 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임대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건물주가. 왜? 공실이 늘어나니까. 근데 그 건물을 대출 없이 샀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800억, 4천억 이런 건물들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현금 막 4천억 갖고 있어가지고 막 한 번에 베팅해. 대다수가 뭐예요?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죠. 왜? 대출 끼고 대출 이자만 갚을 정도의 능력만 돼도 나중에 지가 상승 때문에 돈을 벌어. 우리가 건물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월세나 이런 그 들어오는 돈으로 돈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뭐 허름한 서울에 있는 건물들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상승. 다 땅값으로 돈을 버는 거지. 월세 막 많이 들어와서 그걸로 뭐 하고 이것저것 뭐 내고 관리비 내고 뭐 소방 관련된 뭐 비용 내고 하면은 얼마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어. 근데 대출 이자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네. 거기다가 세입자들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금은 갚아야 되지, 대출 이자는 내야 되지, 계속해서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험하고 안 좋은 게 뭐냐면, 공실률은 계속해서 올라가. 근데, 공실률이 올라가면은 서로 경쟁이 붙어서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료는? 당연히 경쟁 붙으니까 하락해야겠지. 근데, 임대료 하락률이랑 공실률이랑 상반돼. 차이가 너무 커. 공실률은 가파른데 하락률은 조금씩. 근데 하락률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 왜? 내가 월세를 내고 내가 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는데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고 대출 이자로 높게 나오는데 임대료 깎고 싶겠어? 안 깎고 싶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정도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분들, 투자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차료나 이런 것들도 임대료도 좀 낮추고, 그리고 신규 세입자분들 들어오면은 임대료 몇 달부터 몇 달, 3개월까지는 무료로 드릴게요. 아니면은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다시 싹 다 해줘.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도 세입자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코인이슈님 이게 언제쯤 터지는 건가요? 언제쯤 터지는 건가요? 이번 연도 올해 미국에서 사무실형 건물의 대출 만기 규모가 80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약 107조 원 정도 됩니다. 107조 원 정도. 근데 이게 미국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올해 안에 터진다? 물론 좀 더 이런 연쇄작용들이 더 심하게 가서 터질 수도 있겠죠. 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언제까지 갈 확률이 높냐면 장기간 계속해서 끌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2024, 25, 26 계속 28년도까지. 지금 월가에서는 그 한 분석 그 단체에서는 내년 겨울까지 공시률이 상승할 거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은 아마도 빠른 시일 안에 뭐 해결되거나 터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달고 가는 혹 같은 존재.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면서 위험성을 알려줄 겁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은행사, 뭐 증권사 이런 애들이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 하는데 이게 안 돼. 회수도 안 될 뿐더러 은행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당연히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자금 영색으로 가겠죠. 얼마 전에 우리 IMF에서도 한국은 부동산 PF 그리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경고를 했죠. 경고를 했고 미국에서도 지금 대형 오피스 빌딩을 투자했거나 아니면 담보로 잡아놓은 자산운용사들 얘네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뭐 LA는 안 가봤는데 LA에 뭐 57층짜리 이름이 뭐 777 사우스 피게로아라고 합니다. 가보신 분 1번. LA에 57층짜리 건물 777 사우스 피게로아. 여기 가보신 분 1번. 괜찮습니다. 비트키님. 언제 가보셨나요? 막 안 가봤는데 가보셨다고 하면 안 되고. 이름이 어려워서 안 갈래요? 저도 이름이 어려워서 안 갈 겁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여기가 막 그 장미색 막 대리석으로 막 되어 있고, 로비도 엄청 높고, 막 천장이나 막 천고부터, 발레 파킹, 막 컨시어지 막 뒤집어진다는데, 서비스가. 보통 여기 금융사라던가 미국에 내놓으라는 로펌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얘네를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가 브룩필드라고 미국에서 알아주는 애들이에요. 자산운용사. 얘네들을 이 777 사우스 피게로아 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또 LA의 다른 빌딩을 또 담보로 하나 갖고 있는데 얘네들을 담보로 7억 5천만 달러를 부채를 대출을 받은 거죠. 받았는데 이번에 뭘 했을까? 우리 대출 못 갚아요.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알아주는 자산운용사가. 그리고 핌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 얘네들이 뭐 트위터랑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뉴욕, 뭐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빌딩이 있는데 얘네 담보로 하는 모기지 이 모기지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얘네 담보로 대출 받았던 거 돈 못 갚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산운용사, 기관들, 기업들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막 폭락을 찍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 오랜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잘 나가는 주들은 또 잘 됩니다. 잘 돼요. 상업용 부동산이. 근데 대체적으로 잘 안 된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또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져. 공실률이 늘어나. 그러면 거기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주변 상권들까지 같이 죽는다. 주변의 상권들이 죽는다는 건 이게 뭘로 이어진다? 소비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무슨 나라? 뭐의 나라다? GDP 70% 80% 이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소비의 나라에 미국이 어떻게 된다? 주춤한다.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코인 이슈가 이제 거의 2달 다 돼가죠. 경기 침체 진입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코인 이슈야. 너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잖아. 주식이 됐던 코인이 됐던 뭐를 사야 되냐?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 작년부터 모기 시도로 말씀을 드렸던 우리 현금. 현금 진짜 중요합니다. 현금이 귀해지는 시기가 올해도 다시 도래할 겁니다. 다시 도래할 거예요.
자, 이따가 좀 디테일하게 드릴 건데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위스의 1등 은행 UBS가 2등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영국 지점이었나? 하여튼 영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헐값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해당 은행들은 폭탄을 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JP모건이 지금까지 어떻게 미국 1등 은행 전세계 탑5 안에 드는 은행으로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있었을 때 뭐가 필요했는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현금이 중요한 건지.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